2025년 1월 서울 성수동의 겨울거리는 매서웠습니다. 폐공장을 개조한 카페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세련된 간판들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빛났지요. 박영식 노인은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에 진 마대 자루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로 불룩했고 구멍난 운동화 속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따뜻한 곳에서 잠깐만이라도. 노인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오브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석 테이블과 황동 조명이 어우러진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노인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카페 주인 오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담겨 있었지요.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한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자존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긴 손님들이 계셔서요. 저기 편의점에서. 오 사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카페 안의 시선들이 하나둘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요. 노인은 자신의 행색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구겨진 모자, 손등에 거친 주름.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에 비친 초라한 그림자가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 노트북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잠깐만요. 여성의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멈춰버린 20년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을. 한지수는 오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사장님, 물 한 잔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손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매장 분위기라는 게. 분위기요? 사람을 내쫓는 게 분위기 관리인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틀리에 한해 대표였습니다. 성수동에서 10년째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이 거리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2년 넘게 단골로 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커피 맛이 좋아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맛보다 중요한 게 빠져 있더군요. 지수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지요. 어르신, 제 테이블로 오시겠어요?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주제요? 어르신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지수는 오 사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SNS에 올릴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여기 안 올 거예요. 제 지인들한테도 말할게요. 사람의 가치를 옷차림으로 재는 곳에는 제 돈 쓰고 싶지 않거든요. 지수의 말에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오 사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수는 성수동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작은 카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었지요.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제가. 오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살짝 잡고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했지요.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라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오 사장은 말없이 주문을 받았지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포크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요.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수동의 화려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리가 변하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라떼를 마시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 지수의 눈이 노인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가죽 끈에 매달린 은색 회중시계. 그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지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진 컵이 덜컹거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르신, 그 시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지수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카페 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이 시계가 어떻게? 노인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아들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지요.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드님이. 언제? 20년 전입니다. 25이었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너무 오래 삭힌 슬픔은 이렇게 메마르는 걸까요? 지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시계를 좀 봐도 될까요? 노인은 천천히 시계를 풀어 건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M, W, 2J, S, 2005. 각인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 지수, 2005년. 지수가 대학교 4학년 때 군 입대를 앞둔 연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름이 민우였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한지수입니다. 민우 오빠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수, 양. 그때 그 학생이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이 시계를 더듬었습니다. 그날 민우가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지요. 횡단보도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약속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민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색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지요. 젊은 청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하면 청혼할 거라고. 함께 목공소를 차릴 거라고. 지수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민우의 웃는 얼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지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고 정신을 놓았지요. 병원비 때문에 집도 잃었습니다. 지금은 신림동 반지하에서 노인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뵐 수 있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어렸지요. 안 됩니다. 아내는 당신을 원망합니다. 아직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신도 20년간 자신을 원망해 왔으니까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노인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발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오 사장은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신림동 반지하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한참 걸었지요.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지수는 그 옆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여깁니다. 노인이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지요. 무서우신 거예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지요. 구석 침대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금자, 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손님이.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자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지요. 너구나. 금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우리 민우를 죽였어. 내가. 금자 씨의 손이 지수의 뺨을 쳤습니다. 지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손이 날아왔지요. 노인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나요. 얘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요. 금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금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두 여인이 바닥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데, 너만 기다렸는데. 금자 씨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봉투 안에는 민우가 입대 전에 썼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수가 간직해 온 것들이었지요. 민우 오빠가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만든 찬장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다고.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금자 씨가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들로 가득했지요. 저도 20년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민우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지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드릴게요. 민우 오빠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어요. 금자 씨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들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금자 씨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냥 누군가를 원망해야 버틸 수 있었어. 두 여인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은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금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민우 오빠가 원했을 것 같아서요.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민호 오빠가 저한테 주지 못한 것들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 눈이 그쳤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햇살이 스며들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성수동 아틀리에 한 옆 작은 공방에서 톱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식 노인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5살 아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잘 만들었구나.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지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만든 작은 수납함을 살펴보았지요. 아버님, 이번 작품도 멋져요. 실버 라인 컬렉션에 꼭 들어가야 해요. 노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달 전 지수는 노부부를 자신의 집 근처 깨끗한 빌라로 이사시켰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2층이었지요. 그리고 노인에게 자신의 공방 옆 작은 작업실을 내주었습니다. 평생 목수였으니 손기술은 살려야죠. 지수의 말에 노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지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60년 목수 인생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만든 소품들은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거기에 자신의 디자인을 더했습니다. 실버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시니어 장인과 젊은 디자이너의 협업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병원 재활치료 끝날 시간이네. 데리러 가자. 금자씨는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요. 예전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서 금자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금자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도 착하게 놀았니? 응. 할아버지랑 자동차 만들었어요. 차 안에서 금자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받기만 했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미러로 금자씨를 보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가족으려. 금자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지요.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자씨가 만든 된장찌개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지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호도 따라했지요. 노인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노인은 손목에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매일 밤의 의식이었습니다. 태엽을 천천히 감았지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우야.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아빠가 이제 괜찮단다. 내 지수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어. 금자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는 준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쳤습니다. 할아버지, 시계 왜 매일 감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야 하니까. 지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성수동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거리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 빛 속에는 그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버 라인 컬렉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만든 작품 앞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나무 향 정말 좋네요. 손으로 직접 만든 게 느껴져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기로 했습니다. 지수의 제안이었고 노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민우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네, 아버지.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서 따뜻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요. 은색 회중시계는 오늘도 째깍거렸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